네, 지금 이제 시작하실 단계 챕터 1 연소 이론 및 연소 계산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연소 계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소 이론이라는 건 연료의 특성 및 어떤 기계 같은 것들, 구동장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 연소 및 연소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대부분 옮겨놨지만 많이 못 옮겼던 부분, 그것들은 이제 제가 여기에 교재 참고라고 표시를 해뒀으면 그만큼 조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아무 이유 없이 교재 여기 PPT에 자료를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하셔도, 충당하셔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연료의 종류와 특징이래요. 우리가 사용해야지 되는 연료들, 그러니까 연소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연료들은 어떠한 형태로 있었냐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소실에 집어넣어서 혹은 분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 중에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석탄이라고 되어 있죠. 뭐의 연료겠어? 뭐의 대표적인 거?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체 연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석탄 혹은 목재 같은 것들도 고체 연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코크스 같은 것들, 이런 류들이 고체 연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석탄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에 석탄 전체가 우리한테 다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우리가 연소가 돼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가연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가연분이 있었고, 또 수분, 물 있겠죠. 그 다음에 회분, 그냥 뭐 연소 형태를 띠지 않고 곧바로 재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또한 이 가연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고정탄소라는 것과 휘발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료에, 우리가 사용할 연료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얼마만큼의 부피로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우리는 얘를 뭘 통해서 알아내? 삼성성 분석이라든지 혹은 공업 분석 같은 것으로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 우리가 가연해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연분의 고정탄소, 휘발분이 얼만큼 비율로 있는가를 알아낼 때 뭘 사용한다? 연료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고정탄소와 뭐의 비율? 휘발분의 비율. 자, 그래서 연소가 될 당시에 휘발분은 금방 휘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연소로서의, 연료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낮고, 뭐가 높을수록 연료로서의 가치가 좋다는 거예요. 고정탄소라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료로서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것들을 구별하게 한 것들이 무슨 비율? 연료 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나중에 계산식으로 뭔가 문제를 낼 때 고정탄소는 어디서 얻어낼 수 있는가? 삼성상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주어줘요? 수분, 회분, 그 다음에 휘발분이 몇 % 있다라고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 100에서 고정탄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100에서 휘발분 퍼센트, 수분 퍼센트, 회분 퍼센트를 각기 더하고, 그것들을 100에서, 전체 100에서 빼면 나머지가 뭐야? 고정탄소. 왜?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빼면, 전체 100에서 빼면 그것들을 고정탄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탄소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비는 조금 더 높아질 거고, 혹은 적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연료의 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탄의 이름, 명칭을 다르게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 2하면 갈탄이라고 불렀었죠.
주어진 조건에서 연료비를 구했을 때 1 이하로 나오면 그걸 뭐라 부른다? 갈탄이라고 부른다. 1에서 7이라고 하면 역청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7 이상이다 하면 우리가 이거를 무연탄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외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 이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을 할 때 1이 첫 번째고 기역이 또 첫 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요. 얘가 7이죠. 그러면 여기 것만 따서 1과 7 그리고 역청 이렇게 외우시는 걸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서 연료비, 고정탄소와 휘발유도 나눈 것으로 어떠한 비율, 그러니까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무엇이 이건 무슨 탄입니다 라고 구별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탄화도의 개념이라고 밑에 써 있는데요. 탄화도라는 건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석탄의 오래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탄화도입니다. 석탄의 오래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탄화도입니다. 그러니 석탄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층에 압력을 받아서 밑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 뭐 여러 가지 뭐 부패물, 부식물 같은 것들이 거기에 겹겹이 쌓이겠죠. 그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안에 고정탄소, 우리 가연분이라는 건 탄소 성분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안에 가연분 중에 고정탄소와 휘발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해지면 뭐가 날아가? 증발해? 휘발분이랑 수분이라는 것이 증발되면서 온전히 고정탄소만 남게 되는 거죠. 더 지층이 굳어질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연료로서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탄화도가 높은 것일수록 연료로서의 활용 가치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탄화도가 만약 높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중요해요. 탄화도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이 높다? 고정탄소의 함유량이 휘발분에 비해서 높다. 그죠? 고정탄소가 높다. 고정탄소가 높다는 얘기는 쉽게 불이 붙는다는 얘기야, 안 붙는다는 얘기야. 휘발분이 많아야 쉽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고정탄소가 많다는 것은 쉽게 불이 붙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착화. 불이 붙는 온도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고정탄소가 높고 착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완전 연소되고 난 다음에 나타내는 열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 그래? 발열량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석탄의 오래된 정도가 높아지는 탄화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럼 무엇은 감소해요? 고정탄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뭐는 떨어져? 휘발분은 감소하는 거죠. 같이 있었던 휘발분은 감소하는 거지. 휘발분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엇이 감소한다는 것과 같냐면 매연 덩어리, 그죠? 매연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매연의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어떤 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고정탄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발열량, 착화 온도가 높아지는데 열에 관련한 건데 이상하게 얘는 떨어지더라 이거야. 뭐냐면 비열은 떨어집니다. 고정탄소가 증가해. 탄화도가 증가하면 고정탄소도 증가하고 착화 온도도 증가해. 그리고 발열량도 증가해. 뭔가 열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는 떨어집니까? 비열은 떨어집니다. 비열은 뭐예요? 어떠한 물체를 1g을 그죠?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런데 그 탄화도가 많다라는 것, 탄화도가 높다라는 것은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그 어떤 비율에서 어떤 거? 탈 수 있는 성분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고정탄소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탈 수 있는 성분 같은 것들이 많아졌다. 그러니 물질의 어떤 온도를 올리는 열량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열은 감소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당연히 비례적으로 휘발분은 떨어지고 그거에 비해서 매연의 발생률도 당연히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탄화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조금 시험 문제에 출제될 빈도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는 미분탄입니다. 자, 미분탄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서 있는 것처럼 연료의 비율을 구하고 탄화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련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소로서의, 연료로서의 효율,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분탄, 미세하게 분말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석탄을 미세하게 분말화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잘게 쪼갰다는 거죠. 미세하게 했다는 것은 잘게 쪼갰다는 얘기인데, 잘게 쪼갰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만한 물체의 덩어리가 공기하고 맞닿은 면적보다 잘게 작은 잘린 얘네들이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비표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비표 면적이 커져요. 비표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굳이 과잉의 공기가 필요 없이 접촉 면적이 많으니 산소와의 접합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잉의 공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와 같고, 과잉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와 같고, 결국 과잉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와 같냐면 송풍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같죠. 네. 비표 면적이 넓어지면서 과잉 공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송풍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표 면적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소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좋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잘게 쪼갰어. 뭐가 생깁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잘게 쪼갰어. 네, 맞아요. 분진, 미세한 덩어리들. 그죠? 미세 덩어리들이 생겨요. 그런 것도 뭐라 그래? 먼지.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효율의 부가적인 집진장치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 처리할 때 미세한 분말을 자꾸 갈아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동력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동력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장치의 규모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컴팩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장치의 규모를 크게 할 수밖에 없다. 대형 장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동력비와 대형 장치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얻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동력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있는 미분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는 한 3번 정도,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셔야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고체 연료인 석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액체 연료라고 되어 있죠. 액체 연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을 했던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중유, 등유, 혹은 바이오 연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액체 연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제가 가로 열고 써 있는데요. 옥탄가와 경유는 세탄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물론 1차 시험 때 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거에 대한 어떤 용어의 정의를 좀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옥탄가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뭡니까? 옥탄가가 높은 것을 쓰는 휘발유는 고급 휘발유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뭐 마찬가지로 세탄가가 높은 것들을 쓰는 경유는 조금 더 질이 좋은 연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탄가라는 것은 안티너킹제라고 부르는 것들의 어떤 점진적인 효율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분이었죠. 뭐였냐면 우리는 그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행정 사이클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랭크 축과 함께 이렇게 뭉쳐서 배기통으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흡입되고 폭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이 일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연소의 효율을 떨어지는 연료일 경우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태에서 폭발하거나 굉음이 날 수가 있단 말이지. 혹은 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 안티너킹제인 옥탄 성분에 있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휘발유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유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그 석탄, 고체 연료와 지금 보이시는 액체 연료의 어떤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석유, 지금 얘네 다 석유잖아요, 대부분.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채굴이 가능해요. 그런데 석유는 우리 오로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석탄에 의한 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까? 석유가 많이 나옵니까? 석탄이 많이 나오죠. 뭐가 있기 때문에? 황 성분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석탄에 의한 어떤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액체 연료는 좀 더 덜하죠. 대기 오염물질들이 좀 덜하고 오히려 뭡니까? 보관하고 수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연료입니다. 기체연료는 보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와 석유, 그 다음 매립가스, 기타의 고로가스 등으로 되어 있고요. 조성은 우리 많이 보셨던 것처럼 분자 상태의 일산화탄소라든지 혹은 메탄 같은 것들, 프로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것들이 그 연료 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것들의 주성분은 메탄이 주성분이라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장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 요 정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시되 너무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는 정도입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 고가죠. 그죠? 장점을 보시면 단점이 보인다는 건데, 장점이 왜? 뭐가 많이 좋아. 단점 없이 좋아. 그렇다는 건 그만큼 연료로서의 효율이 높고 좋다. 그런 연료는 그거에 대비해서 뭡니까?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요. 연료비가 높고, 만약에 누출될 경우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문제점이 있다는 것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수 액체와 고체 연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분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슬러리와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에멀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슬러리 중에 지금 보시면 CWM, 그 다음에 C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는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CWM이라는 것은 얘가 연료, 석탄이죠. 코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워터. 그 다음에 뭡니까? M은 믹스처, 섞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하고 물이랑 섞어서 만든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로서의 활용 가치는 사실은 지금 있는 석탄들보다는 그 석유 같은 것들, 중유 같은 것들, 등유 같은 것들이 연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많아요.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석탄은 그러지 못하고 얘네들 자꾸 사용하다 보면 분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 분진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부대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쓰게 되면, 이 안에 물을 쓰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약간 그 석유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유화 시키는 겁니다. 내가 석탄을 쓰면 안 좋은 점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더 많으니 이것들을 통해서 석유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물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잘 불이 붙겠어요? 그죠? 불이 잘 안 붙죠. 조기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기 착화는 나빠집니다. 물을 썼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는 CWM을 잘 안 쓰고 COM, 여기 걸 많이 써요. COM, 사실은 얘는 뭐랑 섞는 거예요? 오일, 기름이랑 좀 섞는 겁니다. 전체가 기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석탄이랑 조금 섞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석탄이 조금 들어가니 전체를 석유로 쓰지 않으니 가격 대비 조금 더 저렴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떤 대기오염물질 같은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게 CWM입니다. 많이 좀 보급화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물을 사용하여 연료화 시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교재 내용이 있는 것들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탄 아까 설명드렸고, 폐기물 재생연료라고 하는 RDF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생산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비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으나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암기사항으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기출문제 출제되지 않는 것들을 따로 정리한 것들을 추후에 한 번씩 살펴보실 용도로만 활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연소 반응과 연소 속도에 미치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몸풀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소가 일어난다는 것, 결국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을 내면서 가연분과 산소가 만나서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발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안에 연소 반응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가연물,
연소가 될 수 있는 물질 같은 것들, 산소,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 그 다음에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 있어야지만 연소가 잘 일어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의를 보시면 가연물과 산소와의 반응 속도를 말하게 되어 있고요. 단위는 대부분 이렇게 쓴다는 것들. 그 다음에 영양인자를 보시면 비례 영양 요소하고 반비례 영향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은 필기 대비하실 때 조금 더 치중을 하셨던 거고요. 필답형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것들 정리해 놓으실 때 참고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정도입니다. 가연물질이 산화되기가,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를 얻어서 어떤 물질로 배출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높을수록 비표면적이 클수록 연소 속도에는 영향을 주고요. 반비례 영향 요소로는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뭡니까? 연소 속도에는 더 크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거죠. 그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쉽게 열을 전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을 쉽게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옷감 비교를 할까요? 있죠? 여러분들 입는 모시 같은 것들, 여름에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열을 쉽게 받아요. 대신에 어때? 바깥으로 열을 쉽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통풍을 한다는 거지. 근데 양모 같은 건 어떨까요? 겨울에 털 같은 것들. 내가 받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되면서 좀 덜하지만 이미 한번 받으면 그 안에서 열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열 전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되는 어떠한 물질들이 열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 성질에 있어서 낮을수록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연소 속도는 빨라진다고 되어 있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응해서 생성 단계까지 갈 때까지, 반응해서 생성 단계로 갈 때까지 작용하는 에너지, 그것들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그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생성물이에요. 이 생성물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반응물로 이루어져야지 돼. 그럴 때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생성물 단계에서 반응물로 넘어갈 때에 작용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 단계에서 얘네들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어때요? 반응물로 갈 때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요?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갈 때까지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에 작용하는 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폭갱입니다. 제가 저렇게 별표로 해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점을 얻어서 출제가 됐거나 또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2회였나요? 2회에 아마 이게 9점짜리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의, 그 다음에 폭갱의 어떤 3요소, 그 다음에 폭갱의 유도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 정리하는 것과 폭갱의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짧아지는 조건들을 나열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폭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폭발을 동시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이 났는데 불만 난 게 아니라 유리창에 터지는, 그죠? 그런 것들을 폭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불을 붙였을 뿐인데 이 지금 불 붙인 것들보다 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크면서 터지는 것들이 폭갱인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뭐예요?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전파거리가 있다고 하면 폭갱을 얼마든지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 화염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경우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폭갱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폭갱이라는 걸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그러니까 폭갱으로 갈 때까지의 짧아지는 거리를 외우시기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콜라의 마개를 닫았어. 꽉 닫았다고. 그 안에는 방해 물질이 있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혼합되지 못하도록, 혼합은 잘 되겠지.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탄산 같은 것들, 그죠? 그 안에 탄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자꾸 바깥으로 터쳐나가게끔 더 어떤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마개를 막고 막 흔들었다고 쳐. 그리고 나서 얘를 열어.
그러면 폭발하죠. 그죠? 뭐 물론 이게 팡 터지는 거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콜라가 있는 상태에서 마개를 맞고 터뜨렸을 때. 그죠? 그러면 관경, 그 콜라병의 관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폭발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안에 탄산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폭발이 일어나기가 쉬워. 연소 속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어때? 폭발이 일어나기가 쉬운 거지. 그런 것처럼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 경우 폭발이 일어나기 좋아요. 압력을 엄청 가해서 터뜨릴 경우에 높아. 관 속에 이물질이나 방해물이 있대. 이 얘기는 뭐야? 탄산가스가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 콜라 안에 탄산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폭갱이 잘 돼. 점화원에 에너지가 있다. 요건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고, 관경이 작은 경우가 있대. 입구가 작아. 작으면 작을수록 펑 터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암기를 요합니다. 얘네들은 2회에 나왔던 거니까요. 19년 지금 데뷔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딱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을 경우에 2020년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와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 그 다음에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그러니까 연소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액체 연료들은 휘발유, 중유, 등유 이런 것들은 연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대부분 뭘로 연소해요? 증발되면서 불꽃과 만나서 점화되죠. 그런 걸 뭐라 그래? 증발연소라고 하죠. 그 다음 액체 연료 중에 증발연소가 아닌 형태로, 물론 증발연소도 하지만 증발연소가 아닌 형태로 하는 것들이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중유. 그죠? 걔는 뭘로 연소해? 분해연소라는 걸 하죠. 분해연소라는 게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가연분은 항상 뭐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탄소와 휘발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휘발분이 먼저 분해가 되면서 휘발분이 먼저 타들어가고 뒤에 고정탄소가 타들어가는 것을 분해연소라고 한다고. 그 분해연소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 중유. 그래서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는 뭐하고 뭐가 같이 있는 겁니까? 증발연소도 있지만 분해연소를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액체 연료입니다. 그 다음 고체 연료 연소 형태. 우리 뭐 앞서 많이 배우셨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표면연소 같은 것들. 표면에서부터 타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게 막 확 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랑 생각하시면 돼? 숯 같은 것들. 그죠? 서서히 타들어가면서 안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표면연소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연소, 앞서서 했던 것처럼 분해연소 같은 것들 있겠죠. 먼저 탈 성분이 먼저 타. 그 다음에 안에 게 타. 이런 것들. 목재, 종이 이런 것들 있죠. 탈 성분들이 먼저 확 탄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타는 것들을 우리가 분해연소라고 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고체 연료도 증발연소를 합니다. 어떨 때? 그런 것들, 파라핀 양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할 때 이렇게 되죠. 심지가 타면서 뭐가 나와? 주변에 있는 촛농이 녹고 걔네들이 증발할 때에 불꽃과 만나서 점화되죠. 그런 걸 할 때 증발연소라고 한다는 거.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연소. 자기 스스로 연소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NT 같은 폭발물 같은 것들은 자기 안에 질소와 산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혼합되어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이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 연료는 이런 것도 있었죠. 토치. 그죠? 미리 혼합된 가스와 연료에 있는 상태를 바깥으로 분출해낼 때 있던 것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혼합 연소 혹은 부분 예혼합 연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버너 있죠? 탁탁탁 태워서 불 나는 거. 그런 것들 뭐라 그래? 확산연소. 이렇게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빨리 넘어가네요. 증발연소, 액면연소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분해연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표면, 이걸 직접연소라고 한다고 그러죠. 증발, 분해, 그 다음에 자가연소, 내부연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연료라는 것은 버너 같은 것들이 타들어갈 때 하는 거, 확산연소. 미리 혼합되어 있는 연소실 형태에서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연소하는 형태인 예혼합연소와 부분 예혼합연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화점과 착화점입니다. 인화점은 뭡니까? 인화기가 있고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에 불을 붙일 때 뭐가 필요해? 불을 붙일 가연물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인화기가 필요하지. 인화기가 뭐야? 라이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걔네들을 오히려 종이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나무로 합시다. 나무에다가 만약에 내가 불을 붙였어. 인화기로 불을 붙여서 어느 정도를 태운다고. 그럼 불은 붙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을 떼는 순간 불이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얘네는 아직 내가 자연적으로 발화되기 직전의 온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아예 이제 인화기에 손을 떼고 가만히 냅둬도 지 혼자서 불이 이미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간 거지.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할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화, 불이 착 붙었다 이 얘기야. 진짜예요.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 발화, 불이 확 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착화 온도와 발화점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제가 지금 표시한 것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착화 온도의 특성을 나열하시오, 발화점의 특성을 나열하시오 라고 할 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요 정도만 물어봐요. 뭐 물론 문제 중요한 거는 5가지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3가지만 정확하게 썼다. 그러면 부분 점수라는 걸 줄 가능성이 농후해요. 물론 그 각자의 채점관들이 전부 다 배정받은 분들이 다르기도 하고 중앙에서 한 번 더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같을 수는 없어. 또한 채점관들은 주관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채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물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5개 중에 3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다고 하면 6점짜리라고 하면 적어도 3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전혀 암기가 안 되는 거 막 또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버리세요. 네, 시간을 좀 버리시고 차라리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외우셔야 되는 것들,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 착화 온도의 특성이라고 했을 경우에 분자의 구조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질수록 발열량이라는 것이 높아지고 착화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탄화수소의 분자량은 클수록 낮아지고요. 압력과 화학적 활성도와 비표면적이 클수록 착화 온도도 낮아집니다. 열 전도율과 습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탄화도가 낮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만 높아 지금 다른 것들 전부 다 낮은데 지금 얘는 것처럼 비표면적과 뭡니까 발열량 그리고 탄화수소의 분자량 큰 것들은 큰 것들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정리를 제가 따로 해놨죠.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고 암기를 요합니다. 물론 출제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소되는 범위입니다. 연소되는 범위, 내가 연소가 되는 한계점이 있어. 최저점이 있고 최고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범위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 4도에서도 불이 붙는데 그리고 20도에서 불이 붙어. 그게 최고점이라고 했을 경우 이 폭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온도에서도 불이 붙고 이 온도에서도 불이 붙는다는 얘기니까 최저점과 최고점이 길면 길수록 그 사이가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하한치, 연소에 불이 붙는 하한치와 상한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가 교재내에 있고요. 혼합가스에 대한 연소 범위 및 위험도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죠. 연소 범위의 하한과 상한의 관계식이다 라 그래서 하한치를 구할 경우에는 100에 그걸 뭐로 나눠? 하한치인 얘는 L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되겠죠. 로우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상한치는 얼티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에 있는 부분들 여기에 다 표에 몇 %라 줄 겁니다. 하한치가 뭐 메탄이면 메탄, 에탄이면 에탄 내 하한치는 얼마다 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부피를 주어집니다. 혼합기체의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메탄이 20%, 에탄이 한 80% 들어있다. 그럼 그 부피를 주어질 거라는 거지. 그 부피를 어디다 써? 이 위에다가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뭘 쓴 겁니까? 하한치를 쓰는 거예요. 하한치도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 하한치를 밑에다 해서 나온 식을 다시 한번 뭐로 나눠야 돼? 100으로 밑에다가 깔고 100과 연계지어서 계산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반대로 상한치를 주어질 거라는 거죠. 상한치를 주어지면 전체 다 계산한 것에 UL 이 부분에 넣고 100과 연계지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기출 패턴을 엿보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기출 패턴을 엿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들 위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이 교재를 제가 채택한 건 물론 이분이 뭐 책을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기출 문제 위주로 문제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푼 것들을 또 똑같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풀고 다른 것들을 하고 나면 또 잊어먹기 마련인데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들은 전부 기출에 한 번씩 출제된 것들을 위주로 제가 추려왔었습니다. 보시면 미분탄 연소장치의 장단점을 3가지씩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6점짜리다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장점을 3가지를 썼다 그러면 3점은 준다 이 얘기예요. 물론 다 주관적이지만 3점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탄 연소라는 건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석탄을 갈았어. 미세하게. 왜? 연소의 효율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면 연소 효율이 높아지는데? 미세한 것은 갈면 뭐가 된다? 공기로 접촉할 수 있는 비표 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과잉의 공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송풍량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소 효율이 조금 더 높아졌던 거지. 단점은 뭐가 있어요? 미세하게 갈았으니까 분진 같은 것들, 먼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대 장치들, 그죠? 집진,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한다. 또한 얘네들을 갈아서 집어넣기 위한 동력비 같은 것들 많이 소모된다 그랬죠? 기계 장치가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동력이 자꾸 소모된다는 거지. 그러면 동력비가 소모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들. 그리고 동력비가 소모되고 그런 식으로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장치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유지해야 된다는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하실 때는 장점 뭐 어디다 기재하는 란을 그 사람들이 줘놓을 수도 있고요. 문제지에 장점란, 단점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장점이라고 쓰고 단점이라고 쓰고 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쓰셔야지 되고 단점은 이렇게 하시고 쓰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정답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글씨가 나쁘면 조금 꺼려집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씨가 진짜 여러분들이 답지를 받았는데 너무 글씨가 내가 알아보기 힘들어. 이거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한글인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글 잘 못 쓰시더라도 그 답지를 너무 막 지저분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 볼펜으로 이용하실 때 요걸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볼펜은 사용하시는 볼펜은 거기서 전 이걸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볼펜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쓰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볼펜으로 쓰실 때 정리를 잘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거기서 밑줄 그으라고 할 거예요. 틀렸으면 그걸 밑줄 긋고 밑에다 쓰라고 할 건데 너무 막 대충 막 그어져 있고 막 그러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쓰실 때 답을 잘 쓰시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글씨를 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썼죠. 이렇게 이 정도로 쓰기를 원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쓰셔야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폭갱의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을 3가지를 쓰래요. 언제 나왔냐면 14년 기사에 나왔습니다. 15년 나온 것들은 지금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주 높은 확률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5년치, 3년 지나 한 번씩 반복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잘 보셔야지 돼. 그래서 폭갱의 유도거리 뭐였습니까? 비정상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때 굉음과 함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유도되는 거리가 짧아지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콜라를 흔들면 돼. 그죠? 콜라를 입구를 막고 막 흔들어. 그러면 그 입구가 막아졌다는 것은 걔네들이 펑 터지기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은 입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광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그 안에 방해물이라든지 이물질, 탄산 같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 다음에 압력을 심하게 가했을수록 터지기가 쉽다. 폭갱으로 나오기가 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고요. 참조할 부분을 밑에다 써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재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거나 문제 해설을 잘 달아놓은 부분일 경우에는 제가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혼합가스의 조성이 CH4는 70%, 에탄이 20%, 프로판이 10%인 게 있대요. 그죠? 그리고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 범위는 언제입니까? 폭발이 되는 하한치의 범위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단 각 성분의 폭발 하한 범위는 메탄이 5%, 에탄 3%, 프로판이 2.1%입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럴 땐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 답안지를 작성하실 땐 계산식일 경우에는 산식이라고 혹은 계산식이라고 작성을 해두시는 겁니다. 나는 답을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라는 걸 근거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하한치죠? 하한치라는 것은 100L, 2L 이라고 계산하기로 했었고, 얘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3까지만 있죠? V3. 각 물질의 부피를 위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 하한 한계치 범위를 밑에다가 작성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CH4부터 할까요? 얘 지금 부피의 볼륨이 얼만큼 있어요? 물질 전체 100 중에 70만큼 있고, 얘는 하한 범위는 5%. 그 다음에 볼륨 2는요, 에탄 거 하면 되겠죠? 20% 있고요. 얘는 범위가 3%. 마찬가지로 얘는 10%. 그래서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2.1%만큼이 그 범위로 있답니다. 그러면 얘 계산된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값을 나온 거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야. 그죠? 나온 산출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서 계산기에 100과 함께 이 LE의 값을 넣으셔서 나오는 값, 그것을 하한 범위로 산정하셔서 수치를 써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중요한 것들은 2가지 정도 있죠. 일단 여기에 우리 연소공학 계산하실 때 부피 전체를 1로 보고 얘 지금 70%라니까 0.7, 얘는 0.2 이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기준이 되는 게 100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넣으실 때 70, 20,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수치에 나와 있는 대로 집어넣으셔야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나온 식을 어디다 꼭 여기다 대입하셔서 100과 함께 엮어서 문제를 도출해 내셔야지 된다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식을 답안 이렇게 쓰실 때 100에 나온 값 나오겠죠? 그래서 얼만큼 나왔다. 그리고 따라서 뭐뭐는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면 답안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층 연소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을 쓰래요. 사실은 유동층 연소는 우리 교재 내용이 없지만 그 문제풀이에 지금 보면 문제가 1-13페이지 해설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안에 그림과 함께 좀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실은 유동층 연소라는 건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좀 여기에 사용하기는 좀 아깝지만 어쨌든 폐기 처분돼야지 될 것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쇄하여 연소를 시킬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연소를 시킬 때 이 물질들이 결국 되게 잘 녹으면 좋은데 잘 녹지 않아서 연소실의 온도를 얼만큼 700에서 1000도까지도 올려야지 돼요. 700에서 1000도까지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올려요? 200도면 금속물질 같은 것들도 다 녹지 않나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혹은 PVC 같은 것들, PCB 같은 것들, 플라스틱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걔네들이 버려질 때 그리고 소각될 때 무엇이 같이 섞여 나옵니까? 네, 염소와 치환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이옥신은 300도에서 400도 정도 되는 곳에서는 재생을 하죠. 그냥 살아나. 불을 가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00에서 1000도까지의 열을 올려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요. 700도 정도 돼야 열로서 분해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도까지 올리려면 기계 장치의 안에 뭘 해야 돼? 내화
왜? 그것도 기계들도 다 금속 물질로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전부 다 뭐 해야 돼? 내화제를 발라야 돼요. 대부분 규조토 같은 것들 많이 바르죠. 그런데 1000도까지 올리면 그 규조토도 녹을 수가 있어요. 내화 벽돌도. 그러니 조금 그 장치 자체를 굉장히 좀 돈이,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걸 대안,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소 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유동층 연소입니다. 이 안에, 실 안에다가 파쇄한 것들,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파쇄한 것들이라 했어요. 파쇄한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 안에 떨어져 있지. 그리고는 이 안에 모래를 넣어요. 모래를 넣어. 여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사요. 움직인다는 거죠. 뭐가? 모래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뭘 올려요? 뜨거운 증기를 올립니다. 공기를 갖다 불어 넣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파쇄돼서 나오는 이런 지금 물질 같은 것들을 밑에서부터 바람 때문에 불려 올라오는 모래덩어리와 함께 흡착되고 접촉화되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배출되고, 연소실에서 배기로 잘 나가는 것들은 조금 더 청정한 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얘를 유동층 연소를 하기 전에 화격자 연소에 대해서 먼저 배우시면 좋은데, 제가 화격자 연소는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얘기를 차치합니다. 아니면 저희 필기책, 어떤 필기책이든지 간에 화격자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는데요. 화격자 연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치가 가동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동부가 생긴다는 얘기야. 무빙하는 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뭐가 돼?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지. 동력을 자꾸 쓰잖아요. 기계의 동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공기만 불어넣어주면 알아서들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전원장치만 딱 그냥 껐다 켰다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인 거죠. 네.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물질을 전체를 그냥 폐기물 같은 것들을 확확 던질 수는 없다. 네. 확확 던질 수는 없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파쇄된 걸 집어넣어야지 된다 그랬죠. 파쇄된 것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가지고 전처리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동사 안에 있는 모래를 쓴다는 건데요. 얘네들이 오염물질하고 흡착돼서 바깥으로 그냥 나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모래를 잃어버렸잖아. 그 얘네들을 채워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 유동사를 채워 넣어주는 거에 대한 유지비는 조금 드는 편입니다. 또한 이 모래 같은 것들이 어떠한 물질들과 결합한 상태에서 이 안으로 퇴적된다고 하면 그 물질들로 인한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가 얘의 유동층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소실에서는 항상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화격자 연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었다 그랬죠. 우리 화격자 연소는 고깃집에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둔 거랑 같다 그랬다 그랬어. 그래서 그 고깃집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고기를 굽는데 그 고기 중에 어떤 고기는 잘 뒤집혀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돼? 고기가 딱딱하게 구워져서 거기서 다른 것들이 타지 못하게 거기 굳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클링커라고 합니다. 그죠? 클링커가 되면서 연소하는 형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만나서 부착되는 곳에 침식하지 않고 부착되어서 클링커를 생성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점과 장점을 두 가지씩 나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안에 지금 제가 표기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암기하시기 편리한 것으로 한 3가지 정도씩을 준비하셔서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인 가동 부분이 적어서 우리 유지비 같은 것들 적게 든다 그랬죠. 또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장률도 낮습니다. 또한 반응 시간 빠르다는 것들 알 수가 있었고, 정지 후에 가동하는 시간이 빠른 시간에 정상 시간이 가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연소 효율 자체가 높은 편이라서 2차 연소실 같은 것들, 화격자는 2차 연소실 필요했었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들.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전처리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파쇄 등의 전처리 공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과 분진의 발생이 있고요. 비산의 유출이 많다는 것들. 왜? 모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진 장치 같은 것들이 부대 설비로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열의 손실은 큰 편이고 운전 컨트롤 한다는 거죠. 기계 작동하고 조절하는 그것이 좀 까다롭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